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다들 휴가 중이시죠? 요즘은 제 좀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많이 좋긴 해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 뭐 하루에 뭐 한 20-30명씩 구독을 많이 누르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녹화를 했는데 내렸어요. 뭐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300, 400 막 올라가길래 그냥 내렸어요. 일단 제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해서 내렸고, 오늘 요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는 것들 많죠, 요즘요. 행정처분과 유치권의 경합, 오늘 722강입니다. 완공된 건물도 철거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 이 강의에 앞서 제가 이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요런 부분도 제가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요 부분도 제가 A3 표로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요. 이제 물론 내용 밑에 쭉 있습니다. 요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완공된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다 지금 취합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A3로 된 걸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준공 검사에 대해서 똑같이 그 다음에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산지법과 이제 그죠? 산지 전용과 공장 설립 승인 취소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놈 새끼가 뭔 얘기를 하는지 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제가 여러분들께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어딨어? 요건가 보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법정지상권은 다 잊으십시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법정지상권은 싸그리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학원 4, 5년 아니면 또 뭐 6, 7년 혼자 공부했던 분들도 기존에 알고 있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싸그리 잊으십시오.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 3, 4회 후에 방송하게 될 이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돈 되는 물건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이 부분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이걸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자료는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자료는 싹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뢰받은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십시오. 자, 오늘 요거 행정처분과 유치권의 경합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물론 경매를 많이 하고 연구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앞으로 한 10강 정도는 제 블루오션 교재에도 실려 있어요. 블루오션 교재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 한 20-30%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해 갈 정도로는 다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우리가 낙찰 받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체크사항들은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0만의 돌파, 조회수 100만의 돌파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금 10분에게만 판매했는데, 오늘 여기 안산 사동에 사시는 분이 마지막으로 구매하셔가지고 다 10분이 찼습니다. 이제 교재 판매는 할인해서 하는 건 끝났고요. 이제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 한 달에 3분만 판매합니다. 이제 8월달부터는 한 달에 3분만 판매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캡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세 내용들은 이게 기본 교재, 그 다음에 이게 블루오션 교재고,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 정말 지금 경매하기 좋은 시절 앞으로 2, 3년입니다. 진짜 올해 한 해 거의 다 갔죠. 이제 내일이면 8월입니다. 거의 다 갔어요. 앞으로 이제 진짜 4, 5개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돈 보실 분들은 공부 진짜 하세요. 다른 거 다 해봤자 필요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요거 그냥 오늘은 성질 안 내면서 조용조용 할게요. 제가 왜 지난 회차를 녹화했는데 내렸냐면 성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리고 성질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렇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제 강의 요거 698에서 700강 698, 699, 700강을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이걸 듣지 않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뒤죽박죽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698, 99, 700강 반드시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정말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갑니다. 자, 제가 일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자, 건물하고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거의 한 80% 정도 완공이 됐어요. 80% 정도.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치권도 있어요. 그리고 산지 전용도 준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죠. 공장 설립 승인도 지금 아직도 유지된 상태고, 그리고 이 건물은 사용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통해서 촉탁 등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사용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항도 없는 거죠. 다만 등기만 있는 거예요. 왜 민법상 건물이면 기지벽이면 그죠?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채권자는 당연히 대위 등기를 통해서 이거 건물이다, 민법상 건물이다 해서 대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698, 99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건축물은 거의 80% 이상 지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떨어뜨렸죠. 준공도 안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준공을 안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타인 토지 7평 이외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을 불법 시공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개발행위 준공도 못 받았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건축물 대항도 없고 촉탁 등기로 일괄 매각으로 등기돼서 나온 겁니다. 이런 물건을 이 부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준공 불허가 사유는 타인 토지 8평 정도를 침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준공이 불허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있어요. 이 건물에 유치권도 있는데 유치권은 이 낙찰자가 패소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여부는 말할 것도 없죠. 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공장 설립이니까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는 건축허가 취소 시에 유치권도 소멸되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죠. 그죠? 무허가 미등기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유해 건물이 있고 동일인 소유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법정지상권 인정될까요? 불법 건축물이야. 인정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학원 5, 6년 다니는 분들도 이거 모르면 개하수.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우리가 판례는 그렇게 나왔어요.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다. 그렇게 나와있죠.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여기에 행정대집행이 계고가 돼 있다면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러면 유치권인데 이 건물을 유치권 주장하고 있어. 이게 불법, 무허가 건물이라면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여기에 행정대집행이 가해졌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많아요. 이거 모르면 하수라니까요.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수두룩해요. 낙찰받고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낙찰받기 전에 있잖아.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관계없다. 그렇지만 불법 건물은 안 된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개소리. 오늘 욕 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면 유치권 인정될까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합니다. 이번 시간에 일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장 설립 완료가 4년이 지나지 못함에 따라 건축허가 및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이제 이 낙찰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죠? 낙찰자는 유치권에도 패소했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임야니까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개발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죠. 그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698, 99, 700강 반드시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마 강의는 제가 조만간에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3에 18389 자, 이런 물건이죠. 이런 물건인데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치다 말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건물이면 70% 완공됐겠나 이거요? 이 정도 건물이면 70% 완공이 됐겠죠? 그죠? 70% 정도. 자, 그러면 이 건물을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런 건물을 철거가 가능할까? 건물이 한번 세워지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철거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철거된다, 철거해야 된다 라는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 철거, 건축허가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정리라는 게 뭐냐면, 자, 저처럼 이게 건축허가 취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건물 철거, 그죠? 사용 승인, 준공검사, 요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뒤죽박죽 공부를 해버린다니까. 왜? 학원 가도 학원 원장도 몰라. 뭐 이게 철거인지 취소인지 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인지 준공검사인지 사용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강의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뒤죽박죽, 원장도 뒤죽박죽, 같이 그냥 룰루랄라 그러다가 낙찰 딱 받고 아이고 속된 말로 좆됐네, 코 꼈네. 그리고 나중에 원장이 낙찰 받아야겠다 원장 원망하고. 왜?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받아놓고 무슨 누구를 원망해. 본인 실력이 안 돼서 받아놓은 건데 해결할 수도 있는 묘책도 없이 받아놓고. 안 그렇습니까? 지식이야 이만큼 얄팍한 지식 갖고 받아놓고 무슨 누구를 원망합니까? 학원 원장을 원망해? 학원 원장도 몰라. 디나노해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강의 끝나고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거까지 해서 또 여기 요거까지 싸게 해서 아마 이 10강 정도면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한 거 아마 하이 레벨까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건물들을 우리는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는지 또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유사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이 보내준 공문을까지 제가 여러분들 공개할게요. 근데 그게 어디 시청인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할 물건은 이 물건인데 유치권이 인정돼요. 이 유치권자가 승소했어요. 이 물건도 역시 똑같아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이거 뭐야? 이거 오피스텔이나 뭐야 이건? 뭐 펜션으로 저기 했나? 아니면 요것은 이 물건은 공장이에요. 공장 설립 승인. 어디 시에 있는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개하면 제가 괜히 뭐 어떤 그분 공무원들 투입 떠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시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공장 설립을 취소하려고 요청을 했어요. 시청에다가. 자, 시청에다 연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 공장 설립 취소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이에요.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공장 설립 승인 취소는 불가하다 라고 딱 공무원이 문서를 보냈대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촉탁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된 건물이잖아요. 공장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뭐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은 공장 설립 승인이 안 된대요. 웃기는 얘기죠. 그죠?
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2023년 4월 5일 공장 설립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위의 사유로는 취소가 안 된다고 전화를 통지받았으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유등기가 되어 있어서 공장 설립이 취소가 안 된다. 건축허가가 살아있어서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건물이 있기에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공장 설립 취소되면 의제들도 취소가 돼서 더더욱 공장 설립 취소를 할 수 없다. 자, 요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밑에 이제 제가 공문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인 소유의 토지 유에 건립된 미등기 건물의 철거 의무자는 당연히 점유자겠죠. 그죠? 점유자예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 7평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 뭐뭐 시청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왜?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분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유치권하고 뭐 싸우면 그 다음 일이더라도 그죠? 그런데 이 시청에서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니까 개발행위허가 신고, 산림 변경 신고, 공장 변경 신고 등에 관한 서류 도면 등 이렇게 뭐 요청했대요. 참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이제 문자를 받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웃음이 나와. 진짜 야,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펼 수가 있나? 행정을 이렇게 펼 수가 있나? 근데 물론 이 낙찰자도 처음부터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잘못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해결하는 순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당연히 토지하고 건축물을 낙찰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서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제가 전 강의에 했으니까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참 이런 거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저는 참 믿기지도 않아요. 진짜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축허가 취소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죠?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 기판력이 있는 판사님들이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무슨 판사야? 그죠? 판례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밑에 볼게요. 자, 그럼 이 공무원이 이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제출한 거예요. 답변서. 자,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정말 이런 유사한 케이스를 스스로 한 70%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장 설립 취소와 관련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이분이 이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공장 설립을 취소해달라고 했겠죠. 그죠? 자, 공장 설립팀, 개발 민원 1팀, 산림 민원팀, 뭐 중요한 팀들은 다 있네. 그죠? 아예 뭐 그냥,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예 팀으로 묶어서 그냥 답변을 줘버렸네요.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그죠? 자, 산업집적법 13조 5회 3호 승인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4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고 했어요. 승인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죠?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 공장은 아직 완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요건인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에 이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산지 전용 이 허가 기간은 이 목적 사업을 4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당연히 4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모르면 제 전강에 보라고 했습니다. 블루오션기에 다 나와 있어요. 4년에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 목적사 공장 설립 승인이 내가 10년 안에 완공하겠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도 10년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장 설립 승인은 4년짜리예요. 4년짜리.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 전용 허가도 4년이
짜리죠. 그런데 4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으면요, 이 산지 촬영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복구 명령을 때려야 됩니다. 복구 명령은요 필수예요. 필수. 의무예요. 의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이 담당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 공무원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자기들은 건축허가는 할 수 있다. 완전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를 다 누릴 거 누리면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왜 자기들 의무는 안 하죠. 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되겠죠. 왜? 이 민원을 제가 해결하는 거 보면 너무나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산지 전용 허가가 도과가 됐으면 산지 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연장이나 변경이나 또는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A라는 사람에서 B로 바뀌었죠? 토지 소유자가. 산지 전용의 변경, 연장, 새로운 허가를 넣으려면, 그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산지 전용 기간도 만료됐고, 토지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산지 전용 허가,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넣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왜? 토지 소유자가 B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처음 듣는 분 많아요. 그렇지만 그건 정확한 판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공무원 설득시키려면 제 블로그에 다 실려 있습니다. 자,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산지 전용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산지 전용 허가는 완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럼 공무원은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공장 때리 붓고, 그죠? 복구명령을 때려야 되겠죠. 안되면 행정대집행 때려야 되겠죠. 행정대집행법 2조에 의해서. 원인이 불능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은 잘 써놨네 보니까. 다른 요건인 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게 얘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산지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산지관리법 자체가 위법이다. 법규를 위반했다. 공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정면으로. 그러면 공무원,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 당시에 산지 원상회복을 복구를 했는지, 복구 명령을 했는지, 그죠? 아니면 청문을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볼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법 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건축물의 요건을 가져왔죠? 그죠? 아까 공장이니까. 기둥과 지붕과 벽 거의 80% 건축물을 지었어요. 80으로.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불능인데 이 자체가 불능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치권자 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요건을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니 이 건축물 등기부 등본은 그죠?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요건을 갖췄으면 건축법 11조 7항 어쩌고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 당연히 이게 법의 절차상 위법한 건물이고 아직도 준공검사 안 받고 사용승인을 안 받고 건축물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건축물이죠. 그죠? 위법한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철거돼야 돼요. 이것은 위법한 건축물을 공무원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산지 전용에 대한 복구 명령도 안 때리면서 이것이 잘못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거 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공문을 받았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이게 맞는가 보네?
그럴 거예요. 원인이 불능인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원인이 불능인데 본인들이 의무이행을 다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일이. 본인들이 공무원인 본인이 의무이행을 다 하지 않아서 일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공무원님들 지금 자꾸 이런 답변을 보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죠? 유법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철거돼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산지 촬영 허가가 도과됐고 산지 촬영 허가를 연장이나 변경이나 새로운 산지 촬영을 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돼 맞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 허가도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외관이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아도 적정하지 않은 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법 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까?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판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판례 많아요. 이것은 그죠? 외관이 완성되기 전에 원인이 불능인 목적이 불능인 걸 만든 당사자는 공무원이란 얘기예요. 공무원 스스로란 얘기예요. 진작에 산지전용 복구명령 때리고 뭐 변경명령 아니면 보완명령을 때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행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다른 법령이나 그죠? 다른 판례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법한 건물 방치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그럼 내가 대충 유법 건물 세워놓고 그죠? 건물이 됐으니까 그럼 이 공무원 말로는 철거도 못하겠네? 건축가 취소도 못하겠네? 건물이 세워졌으면? 아니 무슨 이게 개똥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이 다 현혹돼요. 다 맞는 거예요. 왜? 판례만 쳐도 나오니까 이런 말들이. 판례를 대충 읽어본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그런갑다 거기 끄떡끄떡거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그죠? 유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면 심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적 공익적으로 긍정하지 않다. 그런 판례도 있어요. 예? 대부분 판례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당연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런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쭉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공장 설립 승인, 개발행위가 산지전용허가 의제, 당연히 의제 됐겠죠. 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엄격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서는 안 되는 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침익적이란 말이 뭐예요? 참 저는 이 공무원 말 잘 썼어. 이게 아마 이 공무원한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침익적이라는 말은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상대가 서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 그죠? 침익적이란 말. 이거 반대말은 뭡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반대말은 침익적 행정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서로에게 피해가 된 손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인데 자 그럼 볼게요. 이 건물이 있어. 토지가 있어. 자, 이 건물 건축 허가자 그죠? 건축 허가권자 가지고 있는 거 건축 허가자 그 다음에 산지정 허가권자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자 이건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이 해산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침익적이란 행정행위는 이 낙찰자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낙찰자하고 이 법인하고 그죠? 해상 간주된 법인하고 문제잖아요. 지금 이 공무원의 이 말은 이 낙찰자하고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얘기를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해상 간주된 이 법인하고도 무슨 없어요. 그리고 공장 설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 낙찰자한테 손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뜻은 뭡니까? 침입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그러면 이 공무원도 이 사실을 이 공문 내용에 직시했습니다. 법인은 사망했고, 그 다음에 해상 간주된 법인이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위에 제가 이제 어디 시인가 안 나올까봐 제가 일부 잘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인하고 이 낙찰자의 문제지 이 유치권자하고 문제는 아니다. 이 유치권자 문제는 이 낙찰자하고 문제예요. 침입적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낙찰자하고 유치권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절대 맞지가 않다. 그렇죠. 안 맞아요.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그죠? 이 낙찰자하고 이 해상 간주되는 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잘못하면 이걸 사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유치권자 편을 든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쓰셨네, 보니까. 어디 공무원인다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문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유치권자 편을 든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그죠? 이 판례, 요것은 대법원,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판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공장 설립 승인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행정에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산지 전용 허가가 도과돼도 가만히 있었고 여기에 과태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구명령 하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행정을 엉망으로 펴놓고, 지금까지 어떤 외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엉망 펴놓고 이런 행정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지금 민원인 편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인도 엄청나게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처음부터 낙찰 받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그때 교재 150만 원이니까 사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안 사시더라고. 꼭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도 어떤 분이 제 강의를 600강까지 들으셨대. 650강까지 꾸셨다가 3개월 전에 낙찰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물론 제가 제 강의에 다 100% 공개 안 한다고 했죠. 유튜브 상에서는. 물론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강의에는 제가 100% 공개 안 합니다. 제 말을 듣고 또 다른 유튜브들 또 막 말 참고해서 낙찰 하나 받았대요. 딱 낙찰 받고 해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부랴부랴 교재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안 팝니다 그랬어요. 안 팝니다 그랬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거든요. 돈 150, 200이 아까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배워놓으면 평생의 무기가 된다. 평생의 무기가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한테 몇 번 문자 주신 분이에요. 교재 살까 말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안 판다고 해버렸어요. 결국에는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어요. 변호사 한 1000만 원이면 사니까 변호사 사시라고 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변호사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겠네요. 변호사 사십시오 라고 했어요. 물론 이분 서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문자 한 50건 주고받으면서 약 오른 거 생각하니까 돈 180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존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가 이렇게 왔지? 자, 공장 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은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외에 타인 토지,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공장 설립 승인,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죠,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인 등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받은 토지 외에 타인 토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잖아.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 이거였어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는 낙찰자한테 당연히 해주라. 산지 전용 허가도 당연히 낙찰자한테 해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타인 토지 사용하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준공검사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에서. 지금 와서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 옹벽과 관련 질의 내용 답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옹벽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제 698강에서 준공을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시에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된다고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그죠? 건축관계자 시공자, 그죠? 토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진짜 이 양반들, 이 공무원님들, 이런 공무원 낸 공무원님들 대체 몇 명이서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민원이 돼가지고 이런 공문 받잖아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거기 끄떡끄떡 간다니까요. 끄떡끄떡 한다니까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하는데 타인 토지야, 내 건물이 있든 뭐하든 타인 토지하고, 그것은 나중에 준공검사에서 해결하면 돼. 지들이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100% 해줘야 된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판례에 10개 있어요. 자, 그래서 참 이분이 이제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나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또 그죠? 산지 전용 허가 취소, 그죠? 변경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이분은 이 공장을 그냥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쓰지도 못할,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쓰지도 못하니까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이분은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달라,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 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무슨 건축물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이렇게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 민원인이. 이건 자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준공을 떨어뜨려가지고 유치권자하고 같이 건물 팔으란 얘기야? 참 저는 민원인 말은 그래요. 내가 이런 서류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서류를 저한테 공문을 줬는지 웃기서 말이 안 나오는데, 웃겨서. 그리고 이 시청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막 몇 번 민원을 넣고 그랬는데, 이 시청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시에는 뭐더라? 관례하고 조례가 있대요. 조례. 자, 조례는 저 인정해. 왜? 조례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공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죠? 부동산 공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례가 있습니까?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들은 명시적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적 규정에 있는 것도 그러면 관례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 무슨 이게 제가 이건 요걸 한번 할게요. 아니 무슨 관례가 있어? 개 같은 소리예요 이게.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의 규정대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그 외에 없으면 관례에 따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관례를 여기 들먹이지? 이분이 이게 녹취록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녹취록 다 갖고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낙찰을 받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 할 거예요. 산지 전용 허가 취소 가능하고 공장 설립 승인 취소 가능하다요. 다 이렇게 답변을 다 받았다는 녹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딱 돌변하더래요. 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런 꼬투리 잡으면서 안 된대. 저도 그래서 통화를 해봤어요.
그 시청 공무원한테 제가 이러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 물건 얘기 안 하고 유사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제가 산지 전용 허가가 도과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이 아니라 저는 창고라고 했어요. 창고 지금 그 설립 승인이 지났는데, 설립 승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답변이에요. 산지 전용 취소되고요. 취소할 수 있고요. 복구 명령 떨어집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디신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는 자체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한다기보다는 공무원이 말하는 게 법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그럼 법조문이나 판례를 저한테 줘봐라. 안 주더래요. 없어. 여기는 딱 법조문 하나 들어와 있네. 법조문 딱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기 어디야? 건축법 2개 들어왔구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딱 2개 들어왔네요. 그죠? 2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볼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위 내용들에 대한 경매사령관의 생각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공장 설립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아까는 4년이었잖아요. 이 목적 사업이 4년. 산지 전용 허가도 4년 당연히 의제 따라가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4년 안에 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법원, 기판력이 있는 대법원. 그죠? 법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걸 안 따른다 공무원이 당연히 징계받고 그 책임, 제가 볼 땐 민사적인 손해까지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불가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지금 일이 번져 있잖아요. 지금 일이요. 그죠? 자, 볼게요. 목적 사업 완료 또는 산지 전용 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든지 먼저 발생하면 그때 산지 복구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될 때. 그죠? 그래서 볼게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까지 요구된다. 전체 복구해야 돼요. 때리 부숴낸다니까. 건물 때리 부숴낸다니까요. 철거해야 돼요. 이 복구는요, 제가 조금 이따 법조문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복구는요 의무예요. 의무. 공무원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공무원님들, 이 담당 공무원님 그거 말 좋아하시더만. 그죠? 자, 그러면 이건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외에도, 그죠? 이 외에도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지났으면 연장, 변경,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런데 이것은 토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지 전용 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법인이 해상 간주되고 대표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지 전용 허가는 취소가 돼야 되고,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당연히 복구 조치까지 해야 된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왜 민원인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이 시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만약에 제가 이 당사자라면 저는 묵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면. 자, 볼게요. 또 그리고 자, 그러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 약직 산업직접법이죠. 자, 13조의 5에 보면 공장설립 등의 취소가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으며, 그죠? 할 수 있죠. 해야 된다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기서 중요합니다.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또는 산지법 39조를 준용한다. 되죠. 산지법 3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준용한다. 준용해야 하는 거예요.
준용해야 되죠. 그럼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장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산지 전용, 산지법 39조를 봅시다. 산지 전용 등에 대한 복구 나와있죠. 이걸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37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뭡니까 이거?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밑에 판례를 제가 또 고등법원 판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시에서는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도과를 했잖아요. 대부분 청문 실시하고 연장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취소하고 건물 철거까지 명령을 때립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이게 순서.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에 있는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은 이것도 안 했다는 얘기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공장 설립 승인 3년 뭐 어쩌고 나와 있고,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거 형질 변경을 해야 되면 산지 전용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행각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산지 전용허가 취소되거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장 설립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건물 철거 당연히 해야죠. 뭐 외관이 완성됐다고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그러면 불법적인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럼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까? 건물 철거에 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심도 있게 할 거예요. 자, 지리외신에도 제가 지리외신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의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 전용 허가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산지 전용 허가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건 지리외 시연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산지 전용 효력이 상실되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산지 전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 전용으로 인하여 산림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로 인하여 재해방 어쩌고 나와 있죠. 이따 할 것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산지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산지 전용 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럼 뭡니까? 결론은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결론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더 있지, 지금 볼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거의 50분 되니까 1시간 좀 넘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것만 여기까지만 봐도 공장 설립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건물 철거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건 뭐 복구비에 관한 거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이분이 또 이제 명의 변경,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자, 요런 답변을 받았죠. 아까 개발행위가 신고서를 제출해라, 산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라, 공장 신고에 관한 서류 도면을 제출해라. 요렇게 공장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요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대요. 요런 서류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대법원, 고등법원, 자, 판례가 있어요. 판례 있습니다. 제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제가 수없이 강의를 했으니까 제 강의 보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그죠? 여기도 있고, 건축관계자 건축허가권 100% 해결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블루오션 교재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제가 그래도 하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 사용 승인 701강이 나와 있고요. 그죠? 여기도
나와 있고, 불로소용 기준 나와 있고, 건축허가 취소, 산지정허가 공장 설립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반드시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불로소용 기준 나와 있는 내용들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였지? 여기 했고,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해줘야 됩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토지를 침범했든, 그죠? 건축물을 뭐 엉망으로 졌든, 뭐 지붕이 좀 날라갔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그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받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침범한 문제, 그것은 차후의 문제, 그 중공검사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판례. 지금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잖아요. 건축주 명의 변경. 그죠?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그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그죠? 아직 그 사용 승인도 안 받았고 건축 물량도 안 받았잖아요. 이런 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타인 토지에 아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7평이 여기가 이제 그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고 했잖아요. 그 7평이. 그러면 이 7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의서 필요 없다. 이딴 거. 그죠? 어쨌든 여기 세워져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받으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이 서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낙찰을 받았지만 토지는 내 소유로 돼 있고 건물도 내 소유로 돼 있지만 나는 이 건물을 진입 못하잖아, 소유자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이 철거 명령은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냐, 그 문제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 존경하는 판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철거의 주체,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전 고등법원 판례를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아까 설명한 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연장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지 못하자 연장해달라고 또 신청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 대상이다. 청문까지 했습니다. 그죠? 연장해주고 취소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취소를 했어요. 복구 설계서를 제출해라고 갖고, 그죠? 행정 대집행을 계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산지 조정 기간이 만료가 못 되면, 그죠? 산지 조정 기간이 만료가 못 되면 그 목적 사업이 완료가 못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게 고등법원 판례구나. 그죠? 자, 여기 산지관리법 하나 볼게요.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산지로 복구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청에서는 산지법을 이렇게 위반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철거하거나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안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안 드십니까? 이거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 뭔가는 뭔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가 있지 않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야 돼요, 이렇게는. 이건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를 이렇게 키운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산지복구의 범위는 말씀드렸고, 그죠?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한 승인의 취소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되면 그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어쩌고저쩌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산지법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39조를 준용한다. 여기는 뭐입니까? 복구죠, 복구. 복구는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산지관리법 37조 복구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51조에 보면 권리 의무의 승계가 있어요. 권리 의무의 승계. 자, 다음 각호에 하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산지의 소유자가 30조 어쩌고저쩌고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 양수인이 변경된 산지 소유자 당연히 변경 신고는 승계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아까 뭡니까? 산지 전용조차도 7평 침범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 말이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에서 처분받고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가 양도한 경우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승계를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죠? 변경 신고를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산지 전용 변경 신고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1호 1항 여기 1항 각호에 2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공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럼 여기 변경 신고 했습니까? 기존에 이 사망한 대표자나 또는 해산 간주된 법인이 변경 신고 했습니까? 변경 신고했어요? 이미 이것은 허가가 취소된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허가가 취소된 걸로 본다라고, 철회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산지 전용이 이렇게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복구를 명해서 진작에 그 건물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오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 제가 볼 때는 요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국민을 괴롭히는 거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취소. 개발행위가 취소 있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장 신설 중단 및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 설립 승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 시까지 공장 신설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산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로 산지 복구를 완료했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산지 전용 허가 및 복구 기간 만료로 인한 대집행도 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때 산지 전용 허가를 위한 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상 하자에 불구하고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장 설립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보증금을 복구 예치금을 예치하잖아요. 그죠? 복구를 위한 예치금이 있거든요. 그걸 예치를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련된 거지 산지 전용 허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왜 나오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딱 1시간 됐네. 59분이네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공문 딱 보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돼서 철거 못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항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데? 오늘 좀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건축허가 취소, 그 다음 건축허가 취소, 건물 철거, 사용 승인,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법정기상권, 아마 법정기상권 완벽 해부부터 시작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 7월 열흘 동안, 10분이 넘게, 10분 좀 사실은 넘었어요. 10분 넘게 제 블루오션게 이제 제가 30만원 할인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셨죠.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대박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돈 있다고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5천 번 사례 제가 조만간 얘기할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이 3억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 한 푼도 없이 3억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나요? 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기타 이런 것까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상의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멘토를 반드시 만나십시오. 단 저보다 실력이 좋아야 돼요.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 반드시 만나십시오. 제 교재 안 사셔도 되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 딱 공부해서 내년에 대박 터뜨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교재 구매하십시오. 한 달에 3분만 판매합니다. 지금부터 8월달부터는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